강석성의 남북 이슈 진행을 맡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사무국장 박현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발생한 다양한 남북한 간 주요 이슈들을 엄선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강석성의 남북 이슈 그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북통일연구소 소장이시며 월간 군사저널 편집위원장 겸 사단법인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강석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25일에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어긴 행위라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소장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14일 이후 11개월여 만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또 처음으로 자행된 것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북한이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 중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서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일단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미국은 지난주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일본과 우리나라를 차례로 방문해서 대북 정책을 조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이번 주말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예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안 이 관망적 자세를 유지해왔던 북한이 거듭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분히 계산된 행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싱가포르 회담이나 또 하노이 회담에서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또 남북회담 중단을 경고한 시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이와 함께 그들 뜻대로 상황의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공세를 펼 수 있다 하는 점을 예고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1718호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런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은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즉 새로운 대북 정책의 발표를 앞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공조하면서 또 신중하게 처신하면서도 만일의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과 바이든 미 행정부와의 그 초반 이른바 기싸움 아주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까지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그 특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른바 북한의 강대강 원칙에 입각한 도발이라면 외교적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까지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이번과 같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이런 그 전략으로 응대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하자면은 북한의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행동으로 먼저 강수를 던지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예를 보자면은 1993년도 미국에서 이제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2개월 이후에 핵확산 금지 조약, 즉 NPT 탈퇴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긴장을 고조시켰고 또 2005년도에도 조지 부시 행정부 2기가 출범하자 핵무기 보유를 외무부 성명을 통해서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압박을 가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의 경우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자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해서 긴장을 아주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인 오바마 정부 2기 때는 제3차 핵실험을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서 각종 도발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레드 라인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나름대로 타진하는 이 고도의 계산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디 있던 간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들이 지난해 지난 제8차 당대에서 역설했던 강대강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칙이 이끌어가는 도발이 틀림이 없고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그리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지금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 좌시만 하고 있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즉 동맹국인 미국과의 아주 긴밀하고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북한 역시 한반도의 긴장을 지렛대로 삼는 날은 이른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소통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이 만성적인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현실적 대안임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과 미국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6일이죠. 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죠. 벌써 서해 교전이나 행사에 직접 참가해서 이 기념사를 통해서 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런 시험 발사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지금은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이 다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땅도 하늘도 그리고 바다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다고 역설하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그 문 대통령의 언급은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포괄적인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자칫하면 미국 내 강경론을 부추기고 또 남북한과 북미 회담 및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서 그 전날인 25일에는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긴급 상임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자행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일련의 우려와 언급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된 것 같은 도발 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북한 당국에서도 이런 유의 도발 행위가 미칠 후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새롭게 상기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지난번 방송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 남북 관계는 마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따오기와 같다 이런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있고 또 4월에 북한의 태양절 전후 추가 도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압박이냐 협상이냐 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남북관계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릴 때 즐겨 부르던 동요 중에 하나가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따오기, 이 따오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저는 많이 특강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남북관계는 이제까지의 그 변천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마치 주식시장의 주가처럼 이 바닥을 치면 상승한다. 이런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어떤 접촉이나 교류나 협력이 없지만 이 거시적 차원에서 긴 흐름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보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대한 효과 또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초조한 마음으로 단기간 내에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북한을 꾸준히 설득하고 회의하면서 우선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네네. 계속 내딛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견제해야 할 입장이자 또 네.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을 비롯해서 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이 비정치적 차원 또 예. 인도적 차원의 접촉과 교류 그리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변에 가름고자 합니다.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석승의 남북 이슈였습니다.